여러분들이 내년 경찰 간부 시험을 준비하면서 선택 과목으로 왜 민법 총칙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동환 쌤이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민총의 분량이 가장 작다는 거죠. 조문수 자체가 184개밖에 안 됩니다. 184개고 우리 윤동환 쌤이 이제 동영상 강의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뭐 지문들, 조문들이 30개, 5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184개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나누어져서 조문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법인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데 법인에 관한 부분들은 어떤 법리적인 깊이나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문들에 대한 이해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법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민법 총칙의 조문들은 또 그다지 많지 않다. 그리고 판례가 시험에 나오겠죠. 판례와 연결되는 조문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경찰 간부 기존의 합격생들의 80% 이상이 민법 총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제 다수가 선택하는 걸 따라가시면 위험도 면에서도 또 안전할 수가 있겠죠. 분량도 적기 때문에 당연히 민법 총칙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민법 총칙을 알려면 물권이나 채권법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시험에도 판례도 민법 총칙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물권법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채권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오히려 분량이 많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이제 질문들, 생각들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는 쟁점은 민법 총칙에 관한 쟁점만 시험에 나와요. 다른 아까 윤석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다른 직렬의 민법 총칙만 객관식으로 나오는 문제를 봐도 출제되는 거는 민법 총칙에 대한 것만 나오는데 그런데 민법 총칙에 관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물권이나 채권법에 관한 내용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시험이나 다른 시험처럼 사례형을 풀어야 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굉장히 유기적이고 체계적이고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민총만 나오는 이 객관식 문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원리와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민총을 선택을 하시고 저나 윤동환 쌤의 강의를 들으시면 공부 분량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냐? 모든 판례나 이론들을 줄줄줄줄줄로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법에 대한 원리와 내용들, 흐름들, 체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시면 하나의 판례를 이해하면 그 다음에 다른 판례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판례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분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윤동환 쌤 강의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제 또 아시겠지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원칙과 예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쟁점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지,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예외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예외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잖아요. 내가 뭐가 원칙이고 뭐가 예외인지도 알기 어렵고 어떤 부분들을 가지를 쳐내야 되는지도 알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강의를 오래 한 우리 윤동환 쌤이나 제가 민법 총칙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물권법과 채권법의 법리들도 쉽게 다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양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민법 총칙과 관련해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가지치기들 그리고 쉬운 설명과 개념 정리와 체계를 잡아드려서 여러분들이 강의만 제대로 따라오시고 복습만 제대로 충실히 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능력, 결국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황남기 쌤이 말씀하셨겠지만 기출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출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거든요. 기출 플러스 알파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기출은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변형 문제라든지 그 원리에 따라서 나오는 문제들을 우리가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근데 그걸 누가 해드리냐? 저희가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 겁니다. 나중에 시험, 이거 민총은 뭐 시험 전날 하루 볼 것도 아니에요. 한 반나절 정도도 아니 몇 시간만 이렇게 보면 민총은 다 정리될 수 있는 조문 184개고 중요한 점은 35개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합격하려고 모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선택 과목에서 중요한 건 절대 여기에 과도한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민총이 배점이 높은 과목도 아닙니다.
선택 과목이 배점이 높지도 않잖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럼 우리는 효과적으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민총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윤두관과 저의 민총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윤두관 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민총만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소방관부, 법학경체, 그리고 행정사, 세무사 이런 여러 가지 객관식의 기출들이 이미 있어요. 내년에 처음으로 경찰 간부가 객관식으로 바뀌는데 그럼 이거 기출 없는 거 아닙니까? 뭐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다수의 오랜 기간 동안에 축적된 쟁점들과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그 과목에 대한 공무원 직렬의 시험들을 또 우리 윤동환 쌤이 계속해서 강의를 해오고 현재까지도 1타 강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요? 그 많은 문제들과 출제 경향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고 분석이 가능하고 내년에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지 어느 정도 다 레인지를 잡고 있다. 이미 이제 저랑 윤동환 쌤이랑 강의 교재를 준비하면서 저희 시험에 대한 출제 내년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내년 경찰 간부는 객관식으로 나오는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죠? 첫 번째 시험이니까 여러분 내년은 정말 내년 70일기 준비하시는 분은 무조건 민총해야죠. 첫 번째 객관식 나오면 나올 게 거의 80%는 정해진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20%를 어떻게 이제 정복하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그죠? 그거를 저희들이 다 해드리겠다. 예. 세 번째로 왜 민총을 선택해야 되느냐? 예. 저하고 윤동환 쌤이 여러분한테 있기 때문에 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윤동환 쌤도 사법시험 시절부터 한 20년째 지금 민법 강의 1타를 하고 있고 경찰 간부 시험 같은 경우에도 15년 동안 지금 신림동에서 1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다른 경쟁자가 없어서 뭐 그냥 선택할 게 없어서 1타가 아니라 압도적인 1타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쉽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강의를 들었을 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시험 문제가 안 풀리면 그 사람 강의를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리고 강의를 들었는데 시험에 떨어지고 시험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 안 듣겠죠. 그런데 15년, 20년 동안 시장에서 검증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 누가 들어도 민법 총칙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고 시험에 적합하게 강의를 한다라는 게 검증이 돼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믿고 따라오셔도 되겠다. 그럼 이제 저는 뭐냐? 공태용 쌤은 뭡니까? 예. 저도 옛날에 강의를 했어요. 아까 윤동환 쌤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강의를 했는데 저는 이제 한 20년 변호사 현직에서 일을 하다가 윤동환 쌤 제안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변호사로 20년 일을 하면서 주로 민법과 상법을 다루는 일을 하는데 저한테 오는 의뢰인들에게 그 법적인 쟁점을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소송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려면 그분이 제 설명을 듣고 법이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분들은 여러분처럼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아니야. 일반인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저도 굉장히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실무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실제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면 더 여러분들에게 판례나 이론들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민법 총칙이 40문제로 나와요. 그죠? 윤동환 쌤도 얘기했지만 40문제 나오면 이거는 뭐 다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다면 뭐냐? 달달달 외워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40문제는. 뭐 20문제 나오면 중요한 문제 18개 나오고 맞추고 한두 문제 정도 레인지에서 왔다 갔다 모르는데 40문제면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깊게 들어갈 여지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뭐냐?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 전체적인 체계와 원리를 잡고 암기로 가야 되는 것이지 달달달 외우고 두 문제만 따서는 답이 안 나온다. 이 시험은. 자, 그래서 이 부분들 저랑 윤동환 쌤이 여러분들에게 해결을 해드린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강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총칙은 이제 필수 과목이 아니죠.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 과목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안 된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여드릴 거예요. 노력을 줄여드릴 거고 그러면서 성적은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필수 과목에 대한 1순환 강의 끝나고 10월 달에 71기 시험 지난 다음에 기본 심화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내년 3, 4월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 그리고 7, 8월에 실전 모의고사 진행이 될 것이고 9월이나 마무리 시간에 가서 최종 마무리 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재는 윤동환 쌤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 6월 달부터 순차적으로 출간이 될 겁니다.
강의 진행과 관련해서 기본 강의 등 핵심 강의는 윤동환 선생님이 진행을 하고, 저는 뭐 문제풀이나 또 각 과정마다 데일리 테스트, 저희 이제 그 관리반에 오시는 분들은 데일리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 데일리 테스트에 대해서 제가 모아서 강평을 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하는 등 보조적인 강의들을 제가 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5월 31일하고 6월 1일, 이달 말하고 6월 1일 날 민법 법률 용어 특강이 이제 여기 해커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제가 강의하는데요, 이틀간 무료 강의입니다. 무료 특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법 총칙인데 민법 법률 용어를 들어야 됩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강의는 민법 총칙에 대한 중요 개념과 원리를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아울러서 물권과 채권법, 민법 총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물권법과 채권법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을 하는 강의예요. 그리고 이것만 들으셔도 민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민법에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잡고 가야 되겠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찰 간부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꼭 제가 5월 말, 5월 31일, 6월 1일 날 진행하는 법률 용어 특강, 민법 법률 용어 특강 꼭 들으실 것을 강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제 민법 총칙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와 윤동환 쌤 믿고 따라오시면 선택 과목에서 여러분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지고 끌어가겠습니다. 관리반을 비롯해서 강의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꿈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